네, 미국 증시는 어닝 시즌의 정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기업들의 성적이 좋아서 잘 가고 있던 뉴욕 증시가 잠깐의 삐그덕거림이 간밤에 나왔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작용했을지 저희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훑어볼까요? 네, 뉴욕장 흐름. 네, 어제 3대 지수는 다우 같은 경우에 0.7% 하락했고 나스닥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은 0.5%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는 결국에는 시장이 좀 차익 매물에 좀 나와서 이제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하락 종목이 거의 뭐 훨씬 더 많았고요. 나스닥도 빅테크 종목들을 제외하면 빅테크 종목들이 받쳐주지 않았으면은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그 종목별로 좀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4.2% 상승했는데요. 지금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죠. 지금 시가총액 1위인 애플에 거의 이제 근접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400달러까지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글이 5% 상승했는데 역시 사상 최고가를 썼습니다. 지금 시총 2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시총이 지금 2조 달러를 넘은 데는 지금 애플, MS, 그다음에 사우디 아람코가 있는데 지금 구글도 곧 이제 진입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클레이즈 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3,200달러에서 3,3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체인 자일링스는 연일 신고가인데요. 지금 어제도 이제 5.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YOY 20% 이상씩 상향했습니다. 그다음에 GM이 어제 5.4%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장중에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이 이제 컨센서스에 지금 11억 달러 하회했습니다. 순이익도 YOY 지금 40% 정도 급감을 했고요. 뭐 결국에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메리바라 CEO는 4년 안에 테슬라를 따라잡겠다라고 얘기하면서 2025년까지 전기차를 30종 가량 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는 1.9% 상승했습니다. 어제 실적을 컨센 상회했는데요. 뭐 가이던스도 상향했습니다. 그 뭐 이유는 이제 영화관하고 음식점이 이용 재개가 실적이 호실적이 배경이 된 거고요. 앞으로도 이제 뭐 영화관하고 음식점이 이제 이용이 가능하면서 결국에는 가이던스도 상향했습니다. 맥도날드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2.6% 상승했습니다. 매출하고 주당 수익이 컨센서스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포드가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지요. 어제 뭐 장중에는 어제 장 마감 후는 장중에 지금 2.7% 하락을 했는데 지금 매출하고 주당 순이익이 지금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357억 달러, 그다음에 시장 예상치로는 근데 316억 달러니까 큰 폭으로 상회했죠. 주당 순이익도 51센트로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치로는 27센트였는데 크게 상회했습니다. 결국에는 포드 이런 호실적은 GM 등 다른 이제 자동차 회사들보다 반도체 수급이 양호한 것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이 실적 호조 뒷받침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분석하는 걸로 보면은 주요 자동차 메이커 가운데서 가장 많은 반도체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로블록스는 3분기 실적은 컨센에 부합했지만 앞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트루이스트 증권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는 103달러에서 92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만드는 데죠. 어제 3.5% 상승을 했는데 실적이 컨센 상회했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정리 좀 잘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실적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잘 나오면 올라간 쪽도 있습니다만은 그대로는 또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지금 시장에 대해서 온도를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제까지는 전문가님께서 고점에 대한 신호가 아직은 안 잡힌다고 휘날리 아니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오늘의 하락은 어떻게 그럼 해석을 해주실지. 다우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점 경신했기 때문에 이제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고 나스닥은 아직까지 좀 버티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빅테크 주식들이 뭐 애플이나 아직까지 좀 상승 여력이 좀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나스닥도 조만간에 뭐 전고점 한번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선을 보세요? 그 전고점 돌파하고? 저는 뭐 많이는 안 보고 결국에 다우나 S&P 500처럼 그냥 살짝 넘는 수준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조금 안 됐기 때문에 나스닥이 덜 올라왔기 때문에 키 맞추기 정도로 보시는 거 맞으세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스닥의 여력은 조금 더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고 저희가 뭐 외신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만간 3분기 GDP가 공개가 되는데 기대치를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지금 어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네. 대부분 이제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제 뭐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일어난 그다음 GM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이 안 좋았고 이제 뭐 원래는 포드 같은 경우도 뭐 반도체 쇼티지만 지금 반도체 공급이 양호해서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저는 나머지 기업들은 뭐 이렇게 공급망 차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호실적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 저는 뭐 아직까지 뭐 좀 더 남았는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GDP, 그러니까 GDP가 3분기 GDP에 대한 전망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후에 또 오늘 월가에서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약간 말을 흐리는 또 투자자들이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확실하게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조금 이거는 경로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3분기 GDP가 만약에 쇼크 수준으로 나온다면 시장 반응 어떨 거라고 보실까요? 결국에는 GDP가 3분기 GDP가 그 지금 뭐 전망치가 좀 안 좋아져 금리 인상을 또 미룰 수 있다, 조금 머뭇거릴 수 생각보다. 있다 이렇게 뭐 예.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결국에는 뭐 GDP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물가가 더 급하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상은 예정대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뭐 GDP가 급하게 꺾이고 물가도 뭐 좀 잡힌다면은 네. 오히려 좀 금리 인상은 좀 늦춰질 수 있지만 만약에 GDP가 꺾이면서 물가는 계속적으로 고물가를 유지한다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얘기가 나오더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시장의 충격은 훨씬 더 크겠죠. 알겠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시점도 시점입니다만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강도도 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변수는 뭐 공급망 변목하고 인플레죠. 요게 이제 잡히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고점 수준을 유지하느냐 이제 요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인플레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유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크게 한번 좀 빠졌습니다. 유가가. 네, 어제 한 2% 중반대의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예. 제가 WTI 기준으로 85에서 87달러가 연중 올해의 고점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90 못 넘을 거라고 예, 보셨죠. 그러니까 그 브렌트유는 90에서 92달러고 예. 제가 그 봤는데 결국에는 어제 하락했는데 그저께에 84달러 후반까지 갔었죠. 85달러 네. 바로 밑에까지 갔었는데 하락하는 걸로 봐서는 저는 뭐 조금 다시 한번 하락했다가 리바운딩 하더라도 85달러 조금 넘는 선에서 그냥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지금 재고가 간밤에는 많이 늘었다고 했고 뭐 수요 재고량이 증가도 지금 조금 예상치보다 예. 훨씬 더 늘어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예상치로는 재고량이 50만 배럴에 지금 그칠 것이라고 봤는데 네. 시장 실제로 발표된 걸 보니까 420만 배럴을 넘어섰기 때문에 어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많이 안 썼나 봐요. 그렇죠? 네, 생각보다 재고가 많이 늘어났고 이 수요에 대한 전망도 조금 바뀌었던데요. 예상보다는 수요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같이 나오면서 유가 밀린 겁니다, 지금. 저는 유가가 지금 뭐 100달러를 결국에는 못 간다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수요에 바탕을 둔 거로 저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전기차도 나오고 있고 네. 전기차도 많이 보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예전 뭐 10년 전 이때보다는 10년 전에 유가가 뭐 140달러, 150달러 뭐 이렇게 갔었는데 그렇죠. 예. 그때보다는 훨씬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그거를 기초로 해서 지금 유가가 100달러 못 갈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지금 유가가 최근에 좀 급하게 오른 거는 뭐 결국에는 뭐 재고량 이런 거 수요 뭐 겨울을 앞두고 뭐 이런 이유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원유 시장에 참가하는 트레이더들이 뭐 걔네들이 솔직히 트레이더들이 보는 거는 기술적 지표거든요. 뭐 상방으로 지금 보일 것 같으니까 그냥 뭐 추세적 그냥
급하게 막 사고 올리고 그런 것도 저는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가 추세 상승에 기반했던 베팅했던 매매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챙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실지. 네, 뭐 네, 지금 그렇습니까? 유가는 이제 네. 한풀 꺾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뭐 어느 정도 고점 신호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유가 관련 모멘텀 플레이, 뭐 그런 우리나라 종목들에서 모멘텀 플레이는 조금 신중해야 될 것으로 보고 뭐 있습니다. SOE 이런 거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S-오일이나 뭐 국내에서 뭐 유가 수혜 업종은 결국엔 정유 업종하고 조금 더 폭을 넓혀 본다면은 조선 업종인데 네. 뭐 조금 어떻게 근데 요즘 최근에 이제 조선 업종이 강했단 말이에요. 조선 맞아요. 업종이 이제 예. 워낙 이제 많이 빠져 있었으니까 이제 낙폭 과대로 이제 기술적 반등 들어온 시점이고 결국엔 조선도 결국엔 당분간은 좀 박스권 보고 있고요. 뭐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조금 상방이 조금 더 열려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안에서도 알파벳과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고가를 냈고 테슬라가 참 굳건하게 잘 버티는 동향도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수별로도 그렇습니다만 종목별에도 좀 갭이 많이 나왔어요. 차별화가 있었고 변동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런 차별화가 나오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대처 방법을 하나 마지막으로 주신다면. 지금 결국에는 박스권입니다. 뭐 네. 2,980에서 한 3,100 정도의 저는 박스권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특별히 지금 대형주가 또 가기도 힘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메타버스 게임주 이쪽으로 좀 특별히 좀 차별화된 쪽으로 막만 이제 자금이 몰려가지고 이제 상승을 요즘에 많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본다면은 아직까지도 뭐 개별 종목 장세는 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낙폭과대인 가격 메리트가 있는 조선업이 최근에 뭐 반등을 한 것으로 보면은 역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에 투자자들이 좀 더 이렇게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에 플러스 뭐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사실 저가주는 너무나 많은데 그 안에서도 내가 선택을 할 때 요 기준을 하나 더 보태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지금 뭐 실적에 대한 거는 3분기는 어느 정도 뭐 윤곽이 잡히고 있고 결국에는 4분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뭐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업종이나 주식이 뭐 결국에는 향후에 비전 미래를 좀 봐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종목들 저희 잘 찾아볼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가 쉬어가는 종목들도 꽤 체크가 됐고요. 일단은 다우가 한번 생각보다는 깊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을 댈 수도 있겠고 단순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거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떤 쪽에 말이 맞을지는 조금 더 저희가 추세를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확인이 됐어요. 이런 거는 우리 시장에도 좀 적용이 될 것 같고요.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 종목 장세 따라가시다 보면 많이 지치실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 플러스 내년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있는 교집합이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출연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조금 더 승산 있는 매매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조언 함께 저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